안녕하세요. 당산동 레드불 강프로입니다. 간밤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인단 확보수가 바이든 후보에게 좀 역전을 당하면서 어제와는 정반대의 움직임이 좀 나타났던 그런 하루였습니다. 오늘도 모두 매매 대응 잘들 하셨나요? 어제 지옥을 갔던 종목들은 모두 되돌려졌고요. 어제 기분 좋게 상승했던 종목들에서는 일부 지옥으로 떨어진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저 또한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어제 밤까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좀 잠이 들었는데요. 오늘 아침 상황을 보고 역시 주식은 예측보다는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달은 날이었습니다. 오늘 2020년 11월 5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. 코스피는 전장 대비 2.40% 56.47포인트 무려 상승을 하면서 2413.79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. 외국인이 무려 1조 1321억, 기관은 4870억 순 매수하면서 지수를 장 마감까지 끌어올려줬고, 개인은 1조 6201억 원 순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2.16% 17.83포인트 상승하면서 844.80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.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,503억, 1,397억 순 매수하면서 지수를 견인했고, 개인은 3,497억 차익 실현 매물을 토해냈습니다. 환율은 전일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떨어졌는데요. 0.84% 9.5원이나 하락하면서 1128.20원으로 마감을 했고, 시장은 아침부터 좀 강하게 상승 출발한 이후에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세 확대와 또 기관의 순매수 지속으로 인해서 원웨이로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럼 지수 차트 보시면서 잠깐 기술적인 부분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코스피는 오늘 약 한 달여 만에 2400포인트를 넘어섰고요. 종가는 아침에 장 시작 출발에 0.68% 갭 상승 출발하면서 장중 2.40% 상승, 종가 고가 마감으로 지금 2400선을 탈환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어저께에서 좀 음봉이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. 그리고 추가 반등 여력은 요정도, 말씀드렸던 2417포인트 정도까지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다 90% 이상 올라온 상태입니다. 그래서 아까 장중 시황에서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리가 전 고점, 지금 무너진 전 고점이죠. 그렇죠? 여기서 지금 부딪힐 확률이 좀 꽤나 높아 보입니다. 그래서 이런 데에서는 또 매물 출회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은 좀 저점에서 이런 구간에서 좀 물을 타셨다면, 이런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물타기를 진행하셨다면 이제는 좀 물타기 한 비중 정도라도 절반 정도는 종목들을 좀 매도하면서 현금화를 하실 필요도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. 분봉상으로 보셔도 아침에 강하게 상승 출발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종가 고가로 마감한 상태로 나와집니다. 두 번째로 코스닥 지수도 보여드리자면 코스닥은 오늘 840선을 탈환을 했습니다. 844포인트 정도에서 마감을 했고, 마찬가지로 요 정도 840포인트 부근까지 단기 반등 여력이 좀 남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요 정도까지 많이 부딪힐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단기 저점, 지금 대선 이전에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선 이전에 단기 저점 대비 지금 시장이 거의 10% 정도 지수가 반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코스피 시장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저점 구간에서 좀 추가 매수로 물타기를 진행하셨다면 거의 평단가 부분까지 많이들 도달이 되셨을 겁니다. 그러면 더 올라가겠지, 이제 수익권으로 넘어가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일단은 조정을 좀 염두에 주셔야 되고, 그런 부분에서 현금을 일부 좀 확보를 하시면서 보유 종목들 비중을 좀 낮추시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주요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주식 비중을 좀 늘려야 된다라고 많이들 나오실 텐데, 제 생각에는 지금은 좀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현금 비중을 좀 높이셨다가 단기적으로 또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요 정도 단기에 좀 조정이 나온다면 한 2%에서 최소 2%에서 좀 깊게 나오면 그래도 약 3% 내외까지는 또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. 820선까지는 좀 밀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좀 더
비중을 확대하시거나 아니면 신규 종목들을 좀 편입하시면서 주식 비중을 늘려가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분봉상으로 아침부터 강하게 출발을 해서 장 막판까지 뭐 동시효과상에서 좀 많이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2% 넘는 상승으로 양호한 흐름으로 마감이 됐다. 하지만 지금 양대 지수 모두 지금 매물이 출회될 수 있는 그런 단기 고점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물 출회에 대한 압박은 커진 상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정도로 시장 분석을 마치고 오늘은 이슈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미국 대선 관련된 내용을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. 일단은 미국 대선은 바이든이 당선이 유력해 보입니다. 일단 당선 선거인단 확보는 유력해 보인다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. 어젯밤 12시 정도까지 제가 개표 현황을 좀 체크하고 잠을 잤는데 10시 정도 전후를 해서 트럼프의 우세가 진행이 되고 있던 개표 발표가 완료되지 않았던 위스콘, 미시간주에서 좀 이변들이 나타났습니다. 그래서 밤 10시 전 정도, 한 9시 정도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위스콘신주에서 좀 우위를 점하고 있었는데, 10시 정도 해서 급격하게 좀 바이든 후보의 득표수가 많이 올라오면서 바이든 우위로 일단은 오늘 선거인단 10명을 확보한 상태로 지금 발표가 된 상태입니다. 그리고 오늘 미시간주에서도 또 역전을 하면서 여기도 16명이라는 선거인단이 있기 때문에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일단은 발표가 됐습니다. 이로써 현재까지 바이든이 26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고 현재 선거인단 6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네바다주의 개표만 완료가 되면 일단 매직 넘버인 270명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네바다에서도 일단은 바이든이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펜실베니아를 비롯한 좀 남아있는 트럼프 우위인 주들에서도 패배를 한다고 해도 일단 선거인단 확보 매직 넘버 달성은 유력해 보이고 있습니다. 이에 트럼프 캠프에서는 좀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들한테 좀 불리한 상황이 펼쳐지니까 곧바로 좀 무더기 소송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. 위스콘신주에서는 재검표를 일단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미시간과 펜실베니아 그리고 조지아주에서는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. 일단 캠프는 개표에 대한 접근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민주당 측이 투표용지 개표와 처리를 좀 공화당 투표 참관인들한테 숨기는 것을 좀 막을 거다라는 이유로 개표 중단을 소송 제기한 이유로 들었고요. 또 3일자 소인이 찍혔다면은 6일까지 도착을 해도 개표하도록 하는 그런 펜실베니아주의 규정도 다시 연방 대법원에 가져갈 것이라고 좀 밝힌 바 있습니다. 이 같은 행보는 결국 사실상의 대선 결과 불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좀 풀이되고 있고요. 트럼프는 입장 발표에서 자신의 승리를 선언을 하면서 우편 투표 문제를 연방 대법원에 가져가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좀 그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입니다.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무더기 소송으로 좀 미국 대선은 좀 혼란이 불가피해진 상태로 보여지고요. 미국은 구조상 연방 대법원에 좀 바로 소송을 낼 수 없기 때문에 1, 2심을 거쳐야 하는 상태가 됐습니다. 이거는 당선인 확정 일정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미국 사회에서 좀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러 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. 결국에 제가 장중에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힘든 상황이 좀 언제든지 연출될 수 있다는 점이니까 염두를 해두시고 시장에 좀 참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바이든 관련 이슈입니다.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유력해 보인다는 결과들이 좀 나오면서 바이든 관련주였던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아주 크게 낙폭을 기록을 했는데요. 역시나 정치 테마성 재료로 그런 움직이는 종목들이라 오늘은 또 정반대의 결과를 보였습니다. 태양광을 비롯한 풍력, 수소, 또 탄소 배출권 관련주 등이 아주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어제의 낙폭을 모두 회복을 했거나 오히려 상승 전환한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. 오늘은 시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이슈가 없었고 미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
우리 함께 하시는 VIP 분들께는 장중에 제가 장문의 예상 시나리오와 또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, 결국 누가 되든 간에 시장은 결국 거시적 관점에서는 우상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우상향하는 과정에서도 분명 조정 구간이라는 게 있을 텐데요. 그 조정의 폭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, 또 얼마만큼의 그 기간이 소요가 되느냐가 이제 관건이겠죠. 현재 상태에서는 좀 트럼프의 불복 선언이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까지 가는 시나리오로 좀 진행이 된다면, 단순하게 그냥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그런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조정이 온다는 접근보다는 그 기간 동안의 경제적인 부분으로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, 아직 그 내용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시황 정리 내용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매매에 좀 매수 매도를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무리 강세장 또 대세 상승장이 시작된다고 해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오르는 그런 상승장은 주식시장에서는 없습니다. 항상 주식장에서는 상승과 또 조정 국면을 거치면서 우상향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꼭 잊지 마시고, 지금은 총 투자금에서 현금을 한 절반 정도까지도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좀 대응하시는 거를 저는 권장드리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 하루도 모두 매매 대응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, 내일은 또 즐거운 금요일입니다. 내일도 좋은 종목과 매매 대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11월 5일 마감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